안녕하세요, 요아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엽서용 일러스트 스피드 페인팅과 마플샵 셀러 스튜디오에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급하신 분들은 타임 스탬프로 이동해주세요. 이번에 작업할 일러스트는 도마 플레이팅을 주제로 잡았어요. 자료가 필요하니 구글로 검색해서 다양한 사진들을 확인해줍니다. 저는 도마에 뚫린 구멍이 허전해 보여서 리본이 통과하게 그려주었고요. 사이즈에 맞게 좀 짧고 두꺼운 형태의 도마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제가 좋아하는 식재료만으로 구성할 생각을 했어서 치즈, 버터, 올리브, 버섯 등을 그렸었는데 좀 더 다양한 컬러감을 위해 과일을 추가하려다 보니 식재료보다는 핑거푸드나 술안주의 느낌이 강해서 중간에 버섯을 빼주고 비스킷이나 햄 등을 추가했습니다. 빈 공간에 먹다가 잠든 모습의 요하리를 스케치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샤인머스켓을 그려주려고 해요. 위로는 마찬가지로 먹다가 자는 모습의 우누를 그려줍니다. 배치를 위해 색을 단색으로 러프하게 깔아줄게요. 노란 계열의 버터, 치즈, 비스킷을 각자 채도랑 명도 차이를 주며 채워줍니다. 블랙 올리브와 사과, 샤인머스켓도 칠해주고요. 햄은 마블링처럼 두 가지 톤으로 나누어 줍니다. 버터 나이프와 도마에도 색을 넣어주니 노란색의 큰 덩어리들이 몰려있어 비스킷과 햄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공간에 과일을 마저 넣어줄게요. 레몬과 체리를 그릴 건데요. 체리로 빨간 포인트가 들어가니 좀 더 다채로워 보이죠. 레몬도 노란색이긴 하지만 버터, 비스킷과 다른 컬러감에 흰색도 섞을 거라 크게 겹치는 느낌이 들진 않을 거예요. 리본의 경우는 무난하고 먹음직스러운 컬러인 노란 계열로 진행할게요. 단색은 허전해 보이니까 흰 격자 무늬를 추가해줍니다. 배경색을 잡아주는데요. 단색만 있는 것보다 천이 겹친 느낌으로 진행하기 위해 녹색 계열과 미색을 넣어줍니다. 허전한 공간에 글씨와 별을 넣어줍니다. 붉은 계열의 컬러 레이어를 덧대어 블렌딩 모드를 활용해 색감을 조정해 볼게요. 이렇게 러프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이번 선 작업은 그린 듯한 느낌이 나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흔들린 선을 그대로 둘게요. 대신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들과 심한 왜곡 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도마의 모양이 크게 어긋나는 건 보기 좋지 않아서 자와 직선을 이용해 기준만 잡아주고 그릴 거예요. 도마의 사선과 마찬가지로 구멍이 있는 고리 쪽도 자와 선을 이용해 위치를 잡아주고 직접 그릴게요. 둥근 부분 때문에 이리저리 돌려주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도마와 리본까지 다 그렸으면 위에는 재료들도 그려주겠습니다. 위치를 생각하며 러프 스케치에서 조금 수정해줄게요. 비스킷은 사이드를 3자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쭉 그려줍니다. 요아리를 그릴 때는 한입 파먹은 부분을 그려줄게요. 입가에 조각도 그리니 누가 봐도 먹다 잠든 모습입니다. 별은 하나만 그린 후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배치할게요. 배경선까지 넣어준 후 선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컨셉은 심플한 느낌을 생각했어서 명암을 1단까지만 넣겠습니다. 도마색과 배경색을 칠해주고요. 다른 파츠들도 각자 컬러에 맞는 색을 깔아줍니다. 뭔가 좀 아쉬워서 겹쳐 번지기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처럼 비슷한 컬러로 한쪽 부분에만 살짝씩 발라줄게요.
이제 곱하기 레이어로 그림자를 약하게 넣어줄게요. 배경과 도마 사이, 도마와 재료 사이에 입체감이 들도록 그림자를 조금씩 추가해주는 거예요. 선에 컬러를 넣어주겠습니다. 명과 비슷한 컬러를 선에 넣어줄 경우 명도의 대비를 줄여주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선 컬러도 이렇게 끝냈습니다. 작업한 그림을 포토샵으로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마플샵 셀러 스튜디오에서 만들 아이템의 사이즈를 확인하는데요. 저는 엽서를 만들 거라 작업 영역 179에 119mm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영상에서는 건너뛰었지만 해상도 300dpi와 CMYK 모드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뒤에 재단 영역 175에 115mm의 스트로크를 가져와 달려나갈 영역을 확인해 줍니다. 글씨의 경우 안정 영역 171에 111mm 안으로 넣어야 하니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러면 이제 잘릴 부분을 감안해서 글씨를 넣을 수 있겠죠? 오른쪽 하단에 글씨를 써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해 색상 오버레이와 그림자 효과를 넣었습니다. 로고 하단에 패스툴로 라인을 그려주고 레이어 스타일을 똑같이 적용해줍니다. 서명을 어디다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다가 도마와 리본 사이 빈 공간에 넣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색을 좀 보정해준 후에 저장했습니다. 저장한 이미지의 컬러 모드와 사이즈, 해상도를 꼭 확인해주세요. 마플샵 셀러 스튜디오에서 등록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상품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상품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드 엽서에서 빅 엽서 가로로 진행할게요. 오른쪽에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그림을 가져옵니다. 이제 하단의 사이즈를 확인하며 라인에 맞게 그림을 키워 자리를 맞춰줍니다. 봉투의 컬러를 어울리는 걸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크라프트 봉투로 선택하겠습니다. 썸네일이 제작되면 원하시는 그림으로 선택하세요. 상품을 바로 올릴 거라 공개로 선택 후 디자인 이름을 정해줍니다. 한글, 영어, 일본어로 적어줘야 하는데요. 저는 파파고를 이용해서 변형했습니다. 디자인 가격이 있는데요. 소비자 가격이 구매하실 분들의 가격이고 디자인 가격이 판매 개수당 제게 들어올 가격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가격을 확인하려면 마플샵에 들어가 카드, 엽서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려두신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가격이나 옵션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디자인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저는 여태 엽서가 팔린 적은 없어서 가격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소비자 가격 2,000원으로 맞추면 제게 하나 팔릴 시 5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른쪽 상단에 상품 생성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판매될 경우 메뉴에서 주문 내역으로 팔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샵의 엽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엽서 외에도 티셔츠나 키링, 마우스패드 등 다른 굿즈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